뿌리니 턱!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중개사 세법 파트에서도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취득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법에서 16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지난 5개년 평균으로 봤을 때 이 중에서 3문제 정도는 꼭 취득세에서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취득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토픽 3가지를 정리해보고 3문제를 꼭 맞추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취득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토픽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취득의 범위, 그리고 두 번째가 취득의 시기예요. 언제 이걸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가 취득세 세율입니다. 이렇게 주요 출제 포인트 3가지 큰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고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 공부를 해볼 파트는 취득의 범위예요. 어디까지가 유상취득이고 어디까지가 무상취득이고, 이것을 상속세를 내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증여세를 내야 될 거냐, 아니면 그냥 취득세를 물리고 말 거냐, 이게 바로 오늘 공부할 토픽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물려야 되는 취득의 범위를 구분 지을 때 일단 취득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취득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김만득씨가 아파트 한 채를 샀다고 해요. 이 아파트를 살 때 산다는 행위, 유통이죠. 그러니까 유통세고요. 그리고 보통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부과되는 세금, 인세가 아니라 이 아파트라는 대상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니까 물세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샀다는 행위, 김만득씨가 실질적으로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릅니다. 김만득씨가 서울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취득했다라고 할 때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럼 서울시가 속한 지방과세관청에다가 바로 신고를 해주셔야겠죠. 신고를 하면서 세액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김만득씨가 취득하고 나서 김만득씨에게 과세가 되는 것은 사실 현황 과세 원칙에 따라서 김만득씨가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하죠? 공부상의 취득자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취득의 범위를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 물건이 뭐냐,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취득세가 과세되는 과세 대상 물건이 뭐냐 리스트를 쭉 보니까 외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다 외우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리스트뿐만 아니라 무허가든 허가든 등기든 미등기든 일단 등재세든 미등재든 전부 다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가 취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취득의 개념도 알았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지도 알았으니까 취득의 법적인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득의 범위를 우리 법에서는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어요. 일단 일반적인 취득, 무상이든 유상이든 일반적인 취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취득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이건 법적으로 간주해서 취득이라고 의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 저런 것 다 분류가 안 되는 기타가 있겠죠. 그러면 이 취득의 범위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3가지가 뭐냐? 부담보 증여 시에 대해서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부분에도 이걸 실질적인 취득이라고 보아서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 부분이 시험에 연속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을 통해서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히 내가 돈을 지불하고 취득한 것이 아닐지라도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간주취득, 의제취득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돈 내고 산 부분이 아닐지라도 만약에 그 가치가 올라갔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추가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판교 지역에 부추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그 부분에 집을 지어도 된다는, 그러니까 대로 목적이 바뀌는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갑자기 부추밭이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겠죠. 이런 경우에 그 추가 이익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쓰러져 갈 것 같은 상업용 건물을 하나 샀어요. 상가 건물을 하나 샀는데 이 상가 건물에 대수선이나 아니면 개보수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리모델링을 막 한 거죠. 그랬더니 그 건물의 가치가 50억에서 100억으로 뛰었다면 그 추가 취득분 50억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점주지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 과점주지에 관한 내용도 29회 30회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잘 나오는 부분에는 별표를 딱딱 달아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 시험에 그래도 더 잘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직계 좀비속이라는 얘기가 문제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직계 좀비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증여, 상속, 부담부 증여 이런 얘기에 입증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무상취득도 유상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복이거든요. 이게 근데 맞는 복이라고 모든 교과서나 뭐 기출문제집 이런 데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외우려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사례로 기억하지 않았을 때 결국 보기에서 조금만 바꿔내도 바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놀기 좋아하는 막내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막내 아들이 걱정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사업을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사놓으신 게 있었는데 이 아파트의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힘들 때 여기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조금씩 은행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억 5천짜리 아파트에 저당 잡힌 금액이 7억 5천이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들 앞으로 해주고 싶은 거죠. 상속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증여나 상속이죠. 근데 이분이 아직 살아계시니까 증여겠죠. 증여를 해주려고 이 아파트의 명의를 딱 바꾸려고 보니까 저당이 7.5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저당 부분, 이 부분이 나중에 아들이 미래에 갚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아버지 대신에 아들이 갚아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유상 취득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나머지 5억은 어때요? 증여 취득을 했다고 보고 5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죠. 자, 이 사례가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다음 해에 출제된 26회 기출문제도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26회 기출에 정확하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아니 25회 문제를 그냥 한번 꽈서 낸 거예요.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방금 사례를 이해하셨으니까 이 부분에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결국 저당 잡힌 7.5억이라는 금액 미래에 아들이 갚아야 할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봐서 증여세가 아니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직계 비속 아들과 아버지 얘기 충분히 본 것 같은데 근데 시험에 27회에서 또 물어봅니다. 직계 비속의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 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증여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주고 샀다는 거죠. 그 12억 5천짜리 아파트 아버지 제가 살게요 하고 돈을 딱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아들이 원래 팽팽 노는 아들이었다니까? 백수예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12억 5천이 나와? 그런 경우에 입증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취득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증빙이 있어야 돼요.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비트코인으로 엄청 벌었대. 이런 증빙이 있어요. 그러면 인정합니다.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지 증여세가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소유재산을 처분했다거나 담보로 취득했다 이럴 수 있죠. 비트코인 담보 잡아서 아버지 제 비트코인 대신 받고 그냥 저 건물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했을 수 있겠죠. 이 경우도 역시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이미 이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이미 과세나 감면 뭐 비과세 뭐 이런 게 다 처리가 돼서 그 대가로 그 상속이나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했다고 하는 경우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취득세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3파트를 꼽아서 그 중에 첫 번째인 취득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